자,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얘죠. 림프액이 차 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이다. 문제 없죠? 달팽이같이 생겼다. 뭐 체크할 거 없어. 그림은 달팽이관의 횡단면이 이렇게 자른 거야. 됐어요? 이 안에는 이제 지금 뭐가 차 있어? 림프액이 차 있다. 뭐 생각해 놓으면 되고. 펜 꺼내. 다 꺼냈지? 자, 그래서 달팽이관 안에는 관의 모양을 따라서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한대. 근데 봐, 달팽이관에는 관의 모양을 따라서야. 그러니까 이 기저막이라는 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기저막이 있고, 얘들아. 이게 기저막이지? 그러고 이런 막이 존재하고, 기저막 위로는 뭐 털세포들이 이렇게 있대. 뭐 털들이 이렇게 있대요.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나 보죠.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대.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됐지? 첫 번째 문단에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림프액이 차 있는 달팽이관이 있고, 달팽이관에 털세포는 기저막이 있는데 얘네들이 소리 높낮이 가지고 이제 좀 도움이 된다. 자,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거 순서 잘 잡아주면 좋겠죠? 자, 소리의 파동이 있습니다. 소리 파동. 이 친구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림프액으로 가는 거예요. 림프액. 자, 달팽이관 안에는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다 했으니까 거기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막은요,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으로부터 진동합니다. 이 림프액으로 전달되면은 바깥부터 안으로 쭉 이어져 있는 무엇이 진동해? 기저막이 뭐한다? 진동한다. 됐습니까? 이 순서로 갑니다. 기저막이 이제 진동을 하겠죠.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대요. 그러니까 기저막 진동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좀 포인트가 돼요? 이 중에서 최대 진동 부위. 근데 최대 진동 부위가 우리가 위에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최대 진동 부위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여기서 나온 대로 따지면 이 소리의 뭐에 따라 다르다? 이 소리 파동의 뭐? 주파수. 이 주파수가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기저막과 털세포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한대. 그러면은 소리의 주파수가 최대 진동 부위를 결정하지. 이것은 뭐랑 관련된 가능성이 크다? 소리의 높낮이. 얘가 지금 주인공이었잖아. 얘로 결국에는 흘러 들어갈 거라고. 주제로. 자, 기저막은 바깥쪽이 더 단단하대. 단단한 데서 부드러운 데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 파동이. 이해 갔어? 이해 가요? 그래서 바깥쪽은 단단해. 단단하면은 높은 주파수 파동에 크게 떨린대. 자, 그럼 최대 진동 부위를 결정해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기저막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쪽이 단단해요. 바깥쪽이. 안쪽은 부드럽겠죠? 이해 가요? 근데 파동은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림프액을 통해서. 문제 없죠? 그랬을 때 이 바깥쪽은 단단하대. 이 단단한 애의 특징이 뭐야? 뭐에 크게 떨린다? 높은 주파수. 주파수가 높을수록 여기서 많이 울린다. 문제 없죠? 그러니까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으면 바깥쪽에서, 낮으면 안쪽에서 최대로 진동한다. 문제 없죠? 이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 주파수가 높다라는 거는 진동하는 부위 길이도 짧아. 이거는 부위 길이도 짧아. 부위 길이도 짧다. 이 케이스에서.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높은 주파수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크게 울려. 근데 제일 크게 울리는 부위가 짧아, 이렇게. 근데 낮은 주파수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쪽에서 울리지. 여기는 주파수가 낮고 부위 길이는 긴 거예요. 주파수는 낮은 애가 들어오면 여기서 가장 크게 울리겠지. 근데 여기서 울리는 범위는 이만큼. 얘는 울리면 요만큼. 이해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크게 어려운 거 없다. 자,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얼만큼 진동하는데, 기저막의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 기저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쳐봐. 원래는 이게 달팽이 모양이니까 빙글빙글한데 내가 핀 거야.
자, 어느 쪽이 단단해? 이쪽이 단단해? 이쪽이 입구야? 이쪽이 단단해? 이쪽이 단단해? 왼쪽, 오른쪽? 어? 어디가 단단해, 기저막? 왼쪽이죠. 여기가 단단하다고. 근데 얘가 주파수가 엄청 제일 높은 순간에는 여기서 떨리겠지, 최대로. 어? 근데 주파수가 적당히 높아. 그러면 어디서 떨려? 여기서 떨려. 이해 갔어? 최대로 떨리는 데가. 근데 떨리는 정도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안 떨리고 있을 거 아니야. 0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다가 이때 고점을 찍어. 겁나 흔들려. 그 다음에 급격히 감소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때까지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완만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다. 올리는 순간이 여기면은요. 여기까지도 또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다.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울리는 정도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 없다. 그래서 뭐 머릿속에 넣어놔. 완만하게 커지다가 고점 찍고 뚝 떨어진다. 됐죠? 문제 없죠? 그 다음 기저막이 진동합니다. 그러면 털세포가 반응해요. 좋아요. 기저막이 이제 진동하면요. 위에 있는 털세포 있었지? 걔네가 반응해요. 그러면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 했지? 최대 진동 부위까지 가서 기저막 진동까지 해결했어. 그 다음에 어디로 영향을 준다? 털세포. 자, 털세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털세포에서는 뭐다?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털이 휘면서 전기 신호를 딱 만든다. 자, 그래서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애일수록 겁내 휘는 횟수가 많다. 휘는 횟수가 많다.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니까 털이 휘는 횟수가 제일 많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로 진동하는 데 있죠. 그 부위, 예를 들어서 그 부위를 빨간색으로 해볼게. 그 부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대로 진동했어. 그러면은 얘도 거기서 전기 신호가 어때? 제일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이해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결국에는 진동하는 양에 따라서 얘가 휘는 횟수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얘가 진동 얼마나 겁내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겁내 휘는지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얘 전기 신호도 아까의 그래프랑 똑같을 거라고. 봐봐. 아까 이렇게 그렸지? 기억나? 어디가 단단해? 왼쪽 오른쪽? 단단 부드럽지?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어 아까? 이쪽이 고점이라고 할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뚝 떨어졌지? 됐어? 근데 구조상 털은 어디 있는데? 털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털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나 있다고. 아까 그림 봤잖아. 그러면은 이때가 고점이지 걔도. 그러면은 이 털이 흔들려가지고 만들어지는 전기 신호도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해 안 갔다 손. 솔직하게. 이해 갔어? 이해 갔어? 너 이해 안 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솔직히 말해.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확실히 갔어? 넘어간다 그럼? 됐죠? 아니 왜냐면은 봐봐. 이놈 새끼가 많이 진동을 해야 그거에 비례하게 얘가 전기 신호를 뽑아낸다고. 이해 갔어요?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잖아.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요, 진동할 때마다 반응해. 그러니까 진동을 바라락 하면은 휘는 횟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기억. 결국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랑 일치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다시 해볼게. 다시 정리해볼게. 자, 잘 봐. 최대로 진동하면, 그러니까 그 피크를 찍으면 털이 많이 휘고, 그러면은 거기서 전기 신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니까 털이 휘는 횟수가 가장 많고. 문제 없죠? 따라서 여기 따라와. 따라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그 주파수는 이 주파수죠. 주파수가 적당한 위치일 때, 여기일 때, 여기서 제일 전기 신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최대 진동 부위랑 털세포가 가는 어떤 방향이 비슷하다고. 그 그래프라든가. 이해 갔어?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그랬을 때, 자, 결국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끊고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 얼만큼 많이 만드는데 이거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해줘야 돼. 이 문장이 사실 피크가 될 거예요. 하고 여기다 별표 한번 쳐봅시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밑에서 좀 헷갈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봐. 털세포 있죠? 자, 똑같이 그린다. 이거 몇 번 그린지 모르겠다. 여기가 피크야. 얘들아. 여기서 얘가 겁나 많이 움직이겠죠? 겁나 많이 여러 번 헷가닥 하겠죠? 이해 갔어? 그러면서 뭘 만들어 여기서? 뭘 만들어? 전기 신호 만들겠죠? 문제 없어? 근데 봐. 여기에 있는 이 털세포가 만드는 초당 전기 신호의 횟수는 뭐랑 같아? 얘한테 와가지고 얘를 진동시킨 그 주파수 있죠? 이 파동의 주파수라는 것과 얘가 찍어내는 거랑 똑같다고. 왜냐면은 봐봐, 이런 거야. 얘가 기저막이야. 얘가 털이야. 근데 주파수가 흘러 들어왔어. 주파수라는 거는 이런 거야. 리듬에 맞춰서 얘를 건드는 거야. 둥둥둥둥둥둥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근데 얘가 둥둥둥둥둥둥 흔들리지? 이해 갔어? 그러면은 얘를 건들지, 털을. 둥둥둥둥둥둥. 그럼 얘도 그거 맞춰서 꺾이지.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전기 신호도 둥둥둥둥둥 이렇게 나간다고. 이해 갔어? 이해 안 간 사람 손. 눈치 싸움하지 말고 진짜로 솔직하게. 너 이해 안 갔지? 너 이해 갔어? 내가 설명시킨다 너네. 아니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리듬이 똑같다고. 얘를 건들 거 아니야. 밑에를 건들 때마다 얘도 꺾이지. 근데 얘가 최대로 진동한다는 거는 얘를 많이 꺾이게, 여러 번 꺾이게 한다고. 그래서 얘가 어떤 리듬에 맞춰서 꺾일 거 아니야. 음악이니까. 음악으로 생각하면 돼. 리듬에 맞춰서 꺾일 거 아니야. 얘도 리듬에 맞춰서 꺾일 거 아니야. 그럼 꺾일 때마다 뭐가 나와? 전기 신호가 나오지. 전기 신호가 생기는 그 리듬이랑 이놈 새끼가 흔들리는 리듬이랑 똑같다고. 왜?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 갔어요? 됐죠? 자, 그래서 얘를 그렇게 이해를 잘 해주면은 밑에서부터 쭉 쉬울 거야. 자,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은 쌤이 뭐 했어? 둥둥둥둥둥둥이라는 한 놈만 들어왔다고. 근데 다른 놈도 같이. 왜? 항상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뒤에서 김재원 떠들고 있으면 앞에서 강한이 떠들고 있고 그러면 얘기가 겹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 리듬으로 얘기하고 얘는 이 리듬으로 얘기해.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와. 그러면은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 있어. 왜냐면은 얘가 또 흔들려가지고 얘를 꺾이게 하는데 그때 또 다른 주파수가 얘도 꺾이게 해. 그러면 한 놈이 겹치게 꺾이는 거야. 이해 안 가지? 진짜 이해가? 봐봐. 둥둥둥 얘만 들어왔어. 그럼 위에 어떻게 꺾여? 둥둥이지. 근데 걔랑 둥둥둥둥둥이 같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얘가 으로만 꺾여야 되는데 둥둥둥둥도 꺾이고 있는 거야. 두 개가 겹치기 시작해요. 이해 갔어? 그럼 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꺾이겠지. 두 개가 섞여서. 이해 갔어?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너네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읽었어? 근데 도대체 왜 뭐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틀린 거야? 이러고 똑바로 읽었구만. 너는 왜 강의만 찍으면 말이 없어지는 거야? 목소리 들어갈까봐 그러지 너네. 목소리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전기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 털 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든대. 그러면은 이제 이 전기 신호 한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이 털 세포에서 방출되고 얘는 연접한 신경 섬유를 흥분시켜. 그럼 봐. 그러면 신경 섬유로 갑니다. 문제 없죠? 이제 신경 섬유를 가지고 이제 건드는 거예요. 신경 섬유를 흥분시킨대. 얘가 흥분하는 횟수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의 일정 수준만 대응한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 아까까지는 둥둥둥 그거대로 꺾였지. 그 정보가 이제 넘어가. 어디로? 신경 섬유로 넘어갔지. 근데 신경 섬유는 둥둥둥둥둥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어. 한계가 있대. 둥 이렇게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신경섬유의 특징은 뭐다?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는 잘 전달하다가 이제 전달이 조금 미흡해진다고. 최대치가 있어서.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전기 신호가 아닌 신경섬유 때문에 생긴 건 신경신호. 얘를 따라가지고 이동해서 중뇌를 거쳐 대뇌의 1차 청각 피질로 간대.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 어디로 가? 중뇌를 거쳐서 어디로 가, 얘들아? 대뇌. 대뇌로 가요. 자, 대뇌까지 왔어. 근데 대뇌 중에서도 1차 청각 피질로 간대. 1차로 갑니다. 1차. 1차로 와요. 1차가 뭔데? 얘는 얼굴 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이어진 이렇게 띠처럼 생겼대. 이렇게 띠. 됐어요? 그러면은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저막의 안쪽이랑 연결되고. 그러니까 봐. 1차로 왔어. 그랬을 때 다시 이 기저막이랑 연결될 거야. 왜냐면은 결국에 대가리 안에서 도는 거야. 그랬을 때 얼굴 쪽이면은 어디야? 안쪽. 뒤통수는 바깥쪽.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이었죠? 얘가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얘는 뒤통수. 됐어? 얘는 얼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자, 얼굴 부위일수록 기저막의 안쪽, 뒤통수는 바깥쪽. 즉, 대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별 신경 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됐어요? 됐죠? 그래서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 섬유가 기저막의 어떤 위치에 있는 털 세포랑 그러니까 봐. 이 대뇌로 갔죠? 이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 섬유가 왔잖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둥 이렇게 왔죠? 얘가 기저막의 어떤 위치에 있는 털 세포랑 연접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게 여기에서의 어디와 연결되지? 이거를 찾아요. 그리고 신경 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해서 주파수가 높은 애네. 그러면은 높은 소리야. 돼서 왜냐면 다시 돌아온 거야. 대뇌에서 얘를 가지고 이제 역추적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렇게 빙글빙글해서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얻었잖아. 그 다음에 이 소리 있죠? 이 흥분한 신경 섬유. 그게 얘로 다시 이제 연결이 돼서 어디에서 그렇게 흥분했는데? 그게 둥이 어딘데? 이렇게 해서 찾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럼 높은 주파수는 높은 소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역추적해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인식한대요. 문제 없죠?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19번이요? 19번? 헷갈리는 게? 맞아, 아니야? 이제 알겠다고? 한번 읽거나 봅시다. 문제는 안 읽고 보기만 분석해 볼게요. 자, 파동에 의해 가지고 털세포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털세포가 반응하고 있어. 어디야 지금? 어디야? 여기죠? 털세포가 반응했어. 같은 털세포를 반응시키는 새로운 파동. 이거 봐. 겹쳤다고. 아까 했잖아. 둥둥둥둥이랑 둥둥둥 얘네가 겹쳤다고. 그러면 이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전달된 파동을 소리로 지각 안 한다고. 아인이랑 재원이랑 떠드는데 아인이가 먼저 떠들어서 네 말을 안 듣는다고. 인식을 못 한다고. 쟤도 떠들었어? 이렇게 된다고. 이를 뭐야? 차폐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것만 인정, 뒤에 거는 노인정. 얘를 확인해 보고 싶어. 그래서 먼저 0부터 800Hz 사이의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였다. 그 다음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각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다시 측정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첫 측정값에서 두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거래. 자, 이 문장부터 이제 좀 헷갈렸겠죠? 어디서부터 헷갈렸을 거냐면은 여기 차폐 현상 여기부터 잘 이해가 안 갔을 거야.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보자고. 차폐 현상을 확인해 보고 싶어. 그래서 0부터 800이라는 범위를 정해요. 그 범위 사이에 있는 파동들이 지각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될지 먼저 측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들어와야 파동이 존재된다라는 거를 측정을 해요. 최소 수준. 이 정도는 있어야 그거를 소리로 치는구나. 그 다음에 A 주파수를 잡아요. 이 A 주파수에 파동이 전달됐어. 얘가 전달됐어. 이게 1번이야. 전달이 돼 있어. 그 상태에서 각 파동, 새로운 애들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애들. 새로운 애들을 넣어봐. 2번, 3번, 4번, 5번 넣어. 그랬을 때 걔네가 1이 있는 상태에서도 걔네들도 김재원의 헛소리도 소리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이걸 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차폐 현상은 이거예요. 1번으로 들어온 애가 있죠. 얘가 들어와 있어. 그랬을 때 2번이 안 들려. 이게 차폐 현상이야. 근데 2번이 파동을 높여.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얘도 같이 들려. 이해 가요? 이해가? 자, 나는 1번을 받았어. 그러면 지금 1번만 들려.
2번이 뭐라 해도 안 들려. 그 이유는 뭐야? 2번의 파동이 모자라서야. 이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2번의 최소 수준, 2번도 파동으로 인지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다? 첫 번째 측정값에서, 얘들아,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거래.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자. 자, 측정값의 증가량이 왼쪽에 있고요. 주파수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100에서 800까지. 이건 문제 없죠. 그랬을 때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첫 번째 대비.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는 뭘까? 이건 뭐야? 뭐야? 이 첫 번째 측정값은 뭐야?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위에 있는 거 있잖아. 그 차폐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파동 자체가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 이 1번인 거야. 그게 이건 거야. 이해 못하고 있지, 너네. 다시 이해할 때까지 한다. 한 번에 하고 끝내자. 거의 다 왔어. 보기를 이해를 못했구나. 자, 봐봐.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이 측정이에요. 이게 1번 측정이야. 됐어? 그 다음 게 뭐냐면요. 이게 2번 측정이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측정값이 얘라고. 그리고 얘가 얘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1번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들려야 소리로 쳐 이거야. 이해 가요? 어느 정도 파동이 있어야 소리로 쳐 이거라고. 됐나요? 두 번째는요. 소리로 쳤어, 하나를. 그랬을 때 다른 애도 소리로 치려면 얘 두 번째 다른 애는 얼만큼 소리가 커야 돼? 야. 이해 가요? 1번은 뭐라고? 어느 정도가 소리로 쳐? 두 번째는 첫 번째 애가 이미 있을 때 얘가 얼마나 세야 소리로 쳐? 이거라고. 근데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라는 거는 못 빼기 뭐야? 1 빼기 2야, 2 빼기 1이야. 자,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래. 그러면은 2 빼기 1이야, 1 빼기 2야? 1 빼기 2야, 2 빼기 1이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2 빼기 1이죠. 이 상태에서 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차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 갔어? 그럼 잘 생각해봐. 문장적으로 두 번째 건 뭐였는데? 1이 있을 때 1이 있는데 2가 얘를 이길 정도는 아니고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소리 나는 정도. 얘가 소리로 인정되는 정도. 이게 두 번째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은 문맥상으로 얘가 이 문장이 나타내는 이 그래프는 뭐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2가 얼마나 강력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소리로 따지는 정도가 이 정도야. 여기가 바닥이고 우리가 이 정도 소리로 따져. 이거는 첫 번째 들어온 소리를 이겨. 이 차이를 그린 거라고, 이 그래프는. 그러면 얼마나 펌핑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소리로 인정받는 값을 0으로 친 거야. 기본값으로 친 거라고. 소리로 인정받는 값이 기본이고 거기서 뭘 위로 그린 거야? 얘가 소리로 인정받는 값을 0으로 치고 얘는 뺐잖아. 걔가 0이 되고 그 위로 그려진 그래프는 뭐야? 2라고 그냥. 아유,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 기본값, 이 밑에 깔려있는 값이 그거예요. 소리로 인정.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다 소리로 인정받는 애들이야. 근데 이렇다라는 거는 자, 측정값의 증가량으로 이제 그려놨잖아. 측정값이 증가량. 처음에는 소리로 인정받으려면은 100Hz에서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야. 그 증가량이. 쫙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진다. 근데 이게 증가량이잖아.
처음에는 증가량이 급격하게 올라야지 소리로 인정받았다고. 하나가 있을 때. 이해갔어? 이해갔어? 그러다가 고점을 찍어요. 이때는 뭐야? 웬만하면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얘가 지금 뭐야? 최소 수준이잖아. 여기서는 이 정도로 고점을 찍어야지 두 번째 소리도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갔어? 너무 어려워? 됐죠?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